여보, 금은 팔지 마, 그냥 두자. 아내는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금값이 40만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 전문가의 한마디. 지금이 고점입니다. 이 말을 믿고 30년 모은 금 200돈을 8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퇴직금까지 합쳐 1억 4천만 원. 이 돈으로 장사를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간판에 제 이름을 새기던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년 반 후, 폐업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금은방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전광판의 금 가격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3 평범한 가장의 1년 6개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중소기업 제조업체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일상. 주말에도 가끔 나가고 명절엔 특근도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6천만 원. 30년 치고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고 퇴직금이라도 줬으니까요.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 막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했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만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아, 이제 좀 쉬는구나. 하지만 2달째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옵니다.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퇴직금 6천만 원으로 2년을 버텨야 합니다. 아니, 2년이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라면 앞으로 17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6천만 원으로 17년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생활비 200만 원으로 잡으면 1년에 2,400만 원. 퇴직금은 2년 반이면 바닥입니다. 그 다음은요? 국민연금 받아봤자 한 달에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삽니까?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금이 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맞습니다. 저희에겐 금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금 200돈.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조금씩 금을 샀습니다. 여보, 연금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모아야 해.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회사 연금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30년 동안 모은 금이 200돈이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빨간 보자기에 싸서 아무도 모르게. 가끔 아내가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 노후 자금이야. 함부로 쓰면 안 돼.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금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싶었습니다. 그냥 노란 금속 덩어리 아닙니까? 은행 이자도 안 나오는데, 그냥 장롱에 넣어두기만 하는데, 이걸 언제 쓰나?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퇴직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국제 금값이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국내 금값은 한 돈당 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40만 원? 한 돈에 40만 원이라고? 저는 급하게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200돈 곱하기 40만 원. 8천만 원. 우리 집 장롱 속에 8천만 원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값이 고점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앞으로 금값이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고점, 조정.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지금이 고점이면 지금 팔아야 하는 거 아냐?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뉴스를 보지 않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금값 봤어? 40만 원 넘었대. 그래? 많이 올랐네.
아내는 별 관심 없다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8천만 원, 퇴직금 6천만 원 합치면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들이 고점이라고 했습니다. 조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떨어지면요? 200돈이면 2천만 원 손해입니다. 아니, 20만 원으로 떨어지면요? 4천만 원 손해입니다. 퇴직금보다 손해가 더 큽니다. 이건 안 되는데?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계산만 했습니다. 8천만 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금으로 놔둬야 하나? 아니면 지금 팔아야 하나? 새벽 3시가 되도록 뜬 눈으로 천장만 봤습니다. 그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뭔가를 하면 어떨까? 그냥 금으로 놔두면 불안합니다. 오를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로 장사를 시작하면 다릅니다. 매달 수익이 생깁니다. 그게 진짜 노후 자금 아닙니까? 회사 다닐 때 자주 갔던 호프집이 떠올랐습니다. 퇴근하고 동료들이랑 맥주 한잔하던 곳. 사장님은 늘 웃으면서 손님 맞았습니다. 술 한 잔씩 돌리면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저거 참 좋은 장사다. 재미있게 술 마시면서 돈도 벌고.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술을 좋아합니다. 친구들이랑 만나면 항상 호프집이나 포장마차였습니다. 술집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손님들 웃는 소리,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 그 안에 있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호프집 하면 재미있게 장사할 수 있을 거야. 금값 떨어지기 전에 팔아서 장사 시작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억 4천만 원이면 호프집 시작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증금, 인테리어비. 계산해보니 딱 맞습니다. 호프집 하면 한 달에 얼마 벌까요? 손님 많으면 한 달에 500만 원은 남지 않을까요? 1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2년이면 퇴직금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야. 금은 지금 팔아야 해.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금을 팔자. 고점일 때 팔아야 합니다.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호프집을 시작하자. 평생 꿈꿔왔던 내 가게, 내 간판. 드디어 저도 사장님이 되는 겁니다. 아내한테는 나중에 말하면 됩니다. 일단 금은방에 가서 시세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놓치면 안 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장롱 속 금 200돈. 30년 동안 모은 금. 아내는 노후 자금이라고 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건 금이 아니라 내 미래야. 이걸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론 이미 호프집 간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호프. 제 이름을 넣은 간판. 손님들이 사장님 하고 부르는 소리. 맥주 따르면서 손님들이랑 한 잔씩 나누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30년 월급쟁이 생활. 이제 끝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사장입니다. 금값이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합니다. 내일 아침 바로 금은방에 가야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아침 준비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여보, 어디가? 응, 동네 좀 나갔다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한테 미리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반대할 테니까요. 저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빨간 보자기에 쌓인 금. 30년 동안 모은 200돈.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게 8천만 원이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큰 가방에 금을 넣었습니다. 아내 몰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동네 금은방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평소에 지나가면서 자주 봤던 곳입니다. 금은방. 전광판에 금값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금 시세 한돈 40만 원.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역시 40만 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소리와 함께 사장님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금 좀 팔려고 하는데요. 아, 네. 얼마나 되시는데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금부치들이 쏟아졌습니다.
금은방 사장님 눈이 커졌습니다. 오, 이거 제법 되시는데요? 200돈 정도 됩니다. 잠깐만요, 무게 재볼게요. 사장님이 하나하나 저울에 올렸습니다. 한참을 계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198돈입니다. 순도 확인해 볼게요. 또 한참을 검사했습니다. 순도 99.9% 맞네요. 좋은 금입니다. 그럼 얼마에 사실 건가요? 사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98돈에 오늘 시세 40만 원, 7,920만 원입니다. 8천만 원에는 조금 모자랐지만 비슷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이거 지금 파시는 게 정말 잘하신 겁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금값 보셨죠? 40만 원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왔습니다. 이거 고점입니다. 고점. 사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이 일 20년 넘게 했습니다. 금값 흐름 보면 알아요. 지금 40만 원은 거품입니다. 미국이 금리 올리면 금값 떨어져요. 조만간 30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역시 고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파는 게 맞는 거네요? 당연하죠. 지금 안 파시면 손해보십니다. 200돈이면 2천만 원 손해예요. 2천만 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사장님의 말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팔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현금으로 드릴까요? 네, 현금으로 주세요. 사장님이 금고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다발. 한 뭉치, 두 뭉치, 세 뭉치. 세어보니 정확히 7,920만 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장님. 저는 현금 가득한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금이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금일 때는 실감이 안 났는데 현금으로 보니 달랐습니다. 이게 진짜 돈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퇴직금 6천만 원 합치면 1억 4천만 원입니다. 호프집 시작하기엔 충분합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응, 그냥 동네 좀. 가방을 방에 숨겼습니다. 아내한테는 아직 말하면 안 됩니다. 일단 호프집 자리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계약하고 나서 말하면 됩니다. 그때는 반대해도 소용없으니까요. 저녁 먹고 나서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여보, 금 어디 갔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금? 무슨 금? 장롱에 있던 금 말이야. 보자기가 없어. 아, 그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팔았어. 뭐? 팔았다고? 아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보, 그게 우리 노후 자금인데 내가 왜 허락도 없이. 아니, 들어봐. 뉴스 봤잖아. 금값 40만 원 넘었잖아. 전문가들이 고점이래. 고점이면 지금 팔아야지.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면 어떡해? 그냥 두면 되잖아. 두면 손해야. 2천만 원 손해 볼 수도 있어. 아내는 화가 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뭐 할 건데? 그냥 은행에 넣어둘 거야? 아니. 그럼? 호프집 할 거야.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호프집? 무슨 호프집? 내가 호프집 하나 하려고. 퇴직금이랑 합치면 1억 4천 가까이 돼. 그 돈이면 호프집 할 수 있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당신 나이가 몇인데 호프집을 해. 63이야. 이제 쉬어야지. 쉬면 뭐해? 국민연금 나오려면 2년 남았어. 그 2년 동안 뭐하고 살아? 퇴직금 있잖아. 그것만으로 부족해.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난 반대야. 호프집이 얼마나 힘든데. 새벽까지 일해야 하고 취객들 상대해야 하고. 당신 몸 망가져. 괜찮아. 나 건강해. 술도 좋아하잖아. 재미있게 할 수 있어. 여보, 제발.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금 다시 사. 아직 안 늦었어. 8천만 원 있잖아.
다시 사면 돼. 안 돼. 이미 결정했어. 내일 부동산 가서 자리 알아볼 거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를 위한 겁니다. 아니, 우리를 위한 겁니다. 호프집 성공하면 아내도 좋아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성공할 테니까. 저는 혼자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어제는 불안했지만 오늘은 설렜습니다. 현금 8천만 원, 퇴직금 6천만 원, 총 1억 4천만 원. 이 돈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저도 사장님이 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말도 안 걸었습니다. 저는 동네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반겼습니다. 호프집 자리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 창업하시려고요? 네. 예산은 얼마나 되세요? 1억 4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그 정도면 괜찮은 자리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침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사장님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역 근처 상가인데요. 20평 정도 됩니다. 권리금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입니다. 월세는 150만 원이고요. 사진을 보니 위치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역에서 5분 거리, 유동인구도 많을 것 같았습니다. 직접 가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가시죠.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현장에 갔습니다. 건물 1층 모퉁이 자리였습니다. 여기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테이블 10개는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방도 꽤 컸습니다. 이전 사장님도 호프집 하셨어요. 장사가 안 돼서 정리하신 겁니다. 왜 안 됐는데요? 글쎄요, 손님이 별로 없었나 봐요. 조금 불안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 사장님이 못한 거지 위치가 나쁜 건 아니야.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건너편에 오피스텔이 보였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살 것 같았습니다. 퇴근하고 맥주 한잔하러 올 만한 위치입니다. 여기로 할게요. 아, 결정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했습니다. 권리금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5,920만 원. 여기서 인테리어랑 주방 설비 사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어떤 느낌으로 하실 건가요? 그냥 편한 분위기요. 동네 호프집 느낌. 알겠습니다. 견적 내드릴게요. 며칠 후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2,500만 원, 주방 설비 1,500만 원, 테이블, 의자 500만 원, 냉장고, 냉동고 800만 원, 간판 200만 원, 총 5,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계산해보니 남는 돈이 420만 원이었습니다. 운영자금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현장에 나가서 지켜봤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조명 달고 주방 꾸미고 제 가게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내 가게다. 간판 업체가 왔습니다. 사장님, 상호는 뭐로 하실 건가요? 고민했습니다. 멋있는 이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우면 안 됩니다. 그냥 호프로 할게요. 제 이름을 넣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간판이 달렸습니다. 밤에 불을 켜니 환하게 빛났습니다. 호프, 제 이름이 새겨진 간판.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간판만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나도 사장님이구나.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간판 달았어. 한번 보러 갈래? 아내는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됐어. 안 봐도 돼. 그래도 한번 봐. 정말 멋있어. 피곤해. 먼저 자.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장사 잘 되면 아내도 인정할 겁니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식자재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치킨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호프집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저희 치킨 쓰시는 게 좋아요. 냉동 닭 20kg에 6만 원입니다. 한 마리 원가 계산하면 3,000원 정도 나와요. 팔 때는 얼마 받아요? 보통 18,000원에서 2만 원 받습니다. 마진이 꽤 됩니다. 치킨 한 마리에 15,000원 정도 남는 겁니다. 하루에 20마리만 팔아도 3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900만 원. 월세 150만 원 빼고 전기료 물값 빼고 한 달에 500만 원은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1년이면 퇴직금 만회하겠는데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맥주 업체도 계약했습니다. 생맥주 기계 설치해 드릴게요. 한 잔에 얼마 받으세요? 보통 4,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원가는요? 한 잔에 500원 정도요. 이것도 마진이 좋습니다. 안주도 준비했습니다. 감자튀김, 오징어, 소시지. 다 냉동 제품이라 쉬웠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오픈 날짜를 잡았습니다. 2024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입니다. 저녁에 술 마시러 나올 겁니다. 첫날은 할인 이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생맥주 반값, 치킨 30% 할인, 현수막도 달았습니다. 전단지도 돌렸습니다. 오픈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테이블 닦고 의자 정리하고 주방 청소하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맥주가 가득했습니다. 냉동고에는 치킨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30년 월급쟁이 생활. 이제 끝입니다. 내일부터 저는 사장님입니다. 금 200돈 팔아서 만든 제 가게. 1억 4천만 원 투자한 제 사업. 꼭 성공해야 해. 저는 간판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벼운 척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무거웠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손님이 올까? 돈을 벌 수 있을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1억 4천만 원. 30년 모은 금과 퇴직금 전부. 이게 제 마지막 승부입니다.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오픈 당일 2024년 5월 1일. 저는 오후 4시에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6시 오픈이니 2시간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주방을 점검하고 재료를 꺼내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이 올까? 현수막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픈 기념, 생맥주 반값, 치킨 30% 할인. 이 정도면 사람들이 올 겁니다. 저녁 6시, 문을 열었습니다. 조명을 켰습니다.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호프 오픈.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6시 10분. 아무도 안 왔습니다. 6시 30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7시. 드디어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청껏 외쳤습니다. 생맥주 2잔 주세요. 네. 금방 나옵니다. 저는 급하게 맥주를 따랐습니다. 첫 손님, 첫 주문, 첫 매출. 감격스러웠습니다. 여기 생맥주 2잔 나왔습니다. 손님들은 건배를 했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 동안 손님이 더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3개가 찼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지만 첫날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치킨 하나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냉동 닭을 꺼내서 튀김기에 넣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기름이 튀어서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15분 후 치킨이 완성됐습니다. 접시에 담아서 내갔습니다. 치킨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테이블 7개가 찼습니다.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생맥주 3잔, 치킨 2개, 오징어 하나.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맥주 따르고 튀김 튀기고 안주 만들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서 있으니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있으니 쉴 수 없었습니다. 자정, 손님 절반이 나갔습니다. 테이블 3개만 남았습니다. 저는 잠깐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1시, 한 테이블이 더 나갔습니다. 이제 2테이블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테이블 손님이 취했습니다. 사장님, 맥주 한 잔 더.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금방 나옵니다. 맥주를 따라갔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앉아요. 같이 한잔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에이, 한 잔만요. 저는 난처했습니다. 거절하자니 손님 기분 상할 것 같고, 같이 마시자니 이래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해야 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 손님은 아쉬워했지만 놔줬습니다. 새벽 2시가 돼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문을 닫았습니다. 온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가 남았습니다. 맥주잔만 50개, 접시도 30개, 주방 청소도 해야 합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히니 더 아팠습니다. 30분 걸려서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이제 주방 청소입니다. 튀김기를 닦고 조리대를 닦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또 30분이 걸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9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몸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욱신거렸습니다. 이게 호프집이구나. 손님으로 왔을 땐 몰랐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맥주만 마셨으니까요. 하지만 사장으로 선이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합니다. 취객 상대해야 합니다. 새벽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까지 해야 합니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총 82만 원.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오픈 첫날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재료비 빼고 전기료 빼면 얼마 안 남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올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4시. 아내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씻고 누웠습니다. 온 몸이 쑤셨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아니,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면 내일 또 일어나야 하니까요. 그리고 내일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 근무. 회사 다닐 때가 천국이었습니다. 회사는 퇴근이라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쉬었습니다. 하지만 호프집은 다릅니다. 주말이 오히려 더 바쁩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버티면 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금 200돈. 30년 동안 모은 금을 팔아서 시작한 장사.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튀김기가 폭발하는 꿈이었습니다. 오픈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8월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납니다. 아내는 이미 나가고 없습니다. 아내는 동네 대형마트에서 일합니다. 계산원 일을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법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아내가 해놓은 밥을 데워 먹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쯤 가게로 갑니다. 6시 오픈이지만 준비할 게 많습니다. 재료 손질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혼자 하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아내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오픈 첫 달 매출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남는 건 없습니다. 재료비 600만 원, 월세 150만 원, 전기료 100만 원, 수도세, 가스비 50만 원, 카드 수수료 50만 원, 합치면 950만 원입니다. 남는 돈은 250만 원. 저 혼자 한 달 동안 일해서 250만 원입니다. 시급으로 치면 1만 원 조금 넘습니다. 편의점 알바생보다 못합니다. 두 번째 달은 더 나빴습니다. 매출이 9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픈 이벤트가 끝나니 손님이 줄었습니다.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달인 지금은 더 심합니다. 주중에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루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됩니다. 저는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텅 빈 테이블들, 켜져 있는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립니다. 가게 한쪽에 작은 TV가 있습니다. 심심해서 틀어놓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제금 시세 소식입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국내 금값이 한 돈당 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50만 원? 제가 팔 때는 40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1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200돈 곱하기 50만 원. 1억 원입니다. 제가 판 금이 지금은 1억 원입니다. 제가 받은 돈은 7,920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넘게 손해본 겁니다. 고점이라고 했잖아. 금은방 사장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이 고점입니다. 떨어집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판 것을. 그날 저녁도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매출 15만 원. 재료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새벽 2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오니 아내는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일 아침 9시에 또 일하러 가야 합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아내는 낮에 일하고 나는 밤에 일하고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 달 후였습니다. 2024년 10월 또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값이 계속 상승세입니다. 한 돈당 5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200돈이면 1억 1천만 원입니다. 제가 호프집에 투자한 돈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금만 들고 있었어도 1억 1천만 원인데 호프집은 적자입니다. 3개월 동안 번 돈이 400만 원도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400만 원. 금은 가만히 놔둬도 3천만 원 올랐습니다. 저는 빈 테이블에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렸습니다. 금만 들고 있었어도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때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저녁 먹었어? 응, 먹었어. 손님 많아? 아니, 오늘도 별로. 그래. 힘내. 아내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힘듭니다. 61살의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합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플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호프집에서 돈도 못 법니다. 미안해.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 둘 다 일하는데 돈이 안 모입니다. 아내가 버는 200만 원은 생활비로 다 나갑니다. 저는 호프집에서 거의 못 법니다. 저축은커녕 빚만 들어갑니다. 월세 밀린 게 2개월치입니다. 건물주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월세 언제 주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꼭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카드를 긁었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이 되었습니다. 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TV 뉴스를 봤습니다. 새해 들어 금값이 또 상승했습니다. 한 돈당 6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60만 원. 200돈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제가 판 가격의 1.5배입니다. 4천만 원 넘게 손해본 겁니다.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님도 없고 TV만 켜져 있고 혼자 앉아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일하고 나는 여기서 혼자 손님 기다리고 금은 계속 오르고 우리는 뭐 하는 건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인가 싶었는데 아내였습니다. 여보, 왜 여기 와? 오늘 일찍 끝나서 도와주려고.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설거지 할 거 있어? 아니, 없어. 손님이 없었어. 아내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금 팔지 말걸. 당신 말 들을걸.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건강이라도 챙기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곧 잘 될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억 4천만 원. 30년 모은 금과 퇴직금 전부. 이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TV에서는 계속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금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이었습니다. 호프집을 연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손님은 계속 줄었습니다. 주중에는 텅 비었습니다. 주말에만 조금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체로 보면 적자였습니다. 재료비, 월세, 전기료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였습니다. 매달 적자였습니다. 그 돈을 카드로 메웠습니다. 카드빚이 쌓여갔습니다.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값이 계속 상승세입니다. 한 돈당 7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70만 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팔 때는 4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200돈 곱하기 70만 원. 1억 4천만 원. 금만 들고 있었으면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호프집에 투자한 돈과 똑같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빈 가게에 혼자 앉아서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금만 들고 있을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건물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월세 몇 달째 밀리셨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도 안 주시면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월세를 낼 돈이 없습니다. 아내 월급은 생활비로 다 나갑니다. 저는 호프집에서 돈을 못 법니다. 빚만 늘어납니다. 2025년 9월이었습니다. 또 TV를 봤습니다. 손님 없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 시세가 또 올랐습니다. 한 돈당 8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80만 원. 200돈이면 1억 6천만 원입니다. 제가 받은 돈의 2배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또 두드렸습니다.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퇴직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저는 계산기를 집어던졌습니다. 계산기가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1년 넘게 새벽까지 일하니 몸이 망가졌습니다. 허리는 디스크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무릎도 망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연골이 닳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술 안 하면 더 악화됩니다. 하지만 수술할 돈이 없습니다. 저는 진통제만 받아왔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먹으며 일했습니다. 당뇨도 생겼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당이 높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약값도 계속 나갑니다. 2025년 11월 또 뉴스를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게 됩니다. 손님 없는 가게에서 할 게 없으니까요. 금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 돈당 9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90만 원, 거의 100만 원입니다. 200돈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저는 그냥 TV를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금은 계속 오르는데 저는 여기서 빚만 늘리고 있습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걸 참으면서, 진통제 먹으면서, 새벽까지 일하면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건강 망가져. 계속하면 큰일 나. 조금만 더가 언제까지야.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마트에서 일해. 61살에 하루 종일 서서 계산해. 그래도 참아. 우리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당신은 뭐 해? 호프집에서 돈도 못 벌면서 빚만 늘려. 어떻게 갚을 건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 말이 다 맞았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당신 금값 뉴스 봤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봤어. 90만 원이래. 거의 100만 원이야. 200돈이면 2억 가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해? 빚만 쌓이고 있잖아. 아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금 팔지 말라고. 고점이라도 그냥 두라고. 당신이 안 들었잖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결돼? 금값은 계속 오르는데 당신은 여기서 새벽까지 일하면서 빚만 늘리잖아.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느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우셨대요. 그래. 호프집 그만하세요. 엄마 혼자 일해서 먹고 살 수 없어요. 아빠도 건강 챙기셔야죠. 알아. 언제까지 알기만 할 거예요? 빚은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돈 보태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딸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들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왜 엄마 말 안 들으셨어요? 금 그냥 두면 됐잖아요. 왜 팔아서 장사를 해요? 60 넘어서 호프집이 말이 돼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금값 뉴스 보셨죠? 거의 100만 원이래요. 금만 들고 계셨으면 2억인데 지금은 빚만 쌓였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폐업할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폐업하고 정리할게. 아들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테이블들, 웅웅거리는 냉장고 소리, 먼지 쌓인 간판, 호프, 제 이름이 새겨진 간판. 1년 전에는 그렇게 뿌듯했는데 지금은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TV를 다시 켰습니다. 또 금값 뉴스가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금값이 100만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원, 200돈이면 2억 원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주웠습니다. 깨진 계산기였지만 아직 작동했습니다. 2억, 그 숫자만 봤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산할수록 가슴만 아팠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폐업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건강도 망가지고 빚도 쌓이고 아내도 힘들어하고 자식들도 걱정합니다. 금값은 계속 오르는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다음 날 건물주한테 전화했습니다. 폐업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빼드릴게요. 그리고 원상복구 하셔야 해요.
원상복구, 인테리어를 다 뜯어내야 합니다. 그것도 돈이 듭니다. 권리금은 아무도 안 준다고 했습니다. 입지가 안 좋다고. 이전 사장님도 장사 안 돼서 나간 자리라고. 주방 설비 팔려고 했습니다. 중고 업체한테 연락했습니다. 냉장고, 튀김기, 테이블 다 얼마 주실 수 있나요? 거의 값이 안 나가요. 중고는 헐값입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습니다. 30년 모은금, 퇴직금 다 날렸습니다. 남은 건 빚뿐입니다. 저는 빈 가게에 앉아서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또 금값 뉴스가 나왔습니다. 곧 100만 원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1년 반 동안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허리도 망가지고 무릎도 망가졌습니다. 당뇨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빚뿐입니다. 금은 2억이 됐는데 저는 빚만 쌓였습니다.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왜? 폐업하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했어. 미안해. 됐어. 이제 그만하자. 금값 봤어? 봤어. 거의 2억이래. 응. 우리 바보 같다.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1년 반 동안 내 가게였던 곳. 이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었습니다. 금값이 정말 100만 원이 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2026년 1월이었습니다. 폐업 날짜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영업일이었습니다. 그날까지는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하루에 손님이 서너 명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영업일 전날입니다. 손님이 한 명 왔습니다. 단골이었습니다. 5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사장님, 폐업하신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여기 맥주 맛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힘드셨죠? 네. 저도 10년 전에 치킨집 했었어요. 2년 하다가 접었죠. 그때 퇴직금 다 날렸어요. 그분도 저와 같았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죠.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냥 살아야죠. 그분은 맥주를 다 마시고 나갔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손님이 안 올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거지였습니다. 주방을 청소했습니다. 마지막 청소였습니다. 모든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벽 2시. 청소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진짜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철거 업체가 옵니다. 인테리어를 다 뜯어냅니다.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럼 이 가게는 사라집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게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년 반 동안 제 가게였던 곳, 제 꿈이었던 곳, 이제 떠나야 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금을 팔지 말걸. 아내 말을 들을걸. 호프집을 시작하지 말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에 철거 업체가 왔습니다. 사장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부들이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을 드러냈습니다. 의자를 쌓았습니다. 주방 설비를 뜯어냈습니다. 냉장고, 튀김기, 싱크대 모두 트럭에 실렸습니다. 간판도 내렸습니다. 호프, 제 이름이 새겨진 간판,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간판이 깨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벽만 남았습니다. 1년 반 전 처음 계약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더 황량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바닥은 더러웠습니다. 철거 업체한테 돈을 냈습니다. 카드로 긁었습니다. 마지막 카드 긁기였습니다. 건물주한테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증금은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밀린 월세 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간판이 없는 가게, 텅 빈 유리창. 1년 반 동안 제 인생이었던 곳, 이제 남의 가게가 될 겁니다. 안녕. 작게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평소에 다니던 길입니다. 골목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그때였습니다. 동네 금은방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1년 반 전에 금을 팔았던 곳, 무심코 전광판을 봤습니다. 그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전광판에 찍힌 숫자, 오늘의 금 시세 한돈 100만 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0만 원. 한돈에 100만 원.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전광판만 쳐다봤습니다. 제가 팔 때는 4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2.5배가 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0돈, 100만 원, 2억 원. 제 머릿속에서 그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금을 팔지 않고 들고 있었으면 2억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광판만 쳐다봤습니다. 100만 원. 그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2억. 중얼거렸습니다. 200돈이면 2억인데 제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카드빚, 망가진 허리와 무릎, 당뇨. 그게 전부입니다. 금만 들고 있었으면, 아내 말을 들었으면, 호프집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2억이 있었을 텐데. 사장님, 일어나세요.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전광판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1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집 앞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응. 아내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금은방 앞 지나왔어. 그래서? 금값 100만 원 됐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00만 원. 200돈이면 2억이야.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2억을 날린 거네.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는 말도 지겨워.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년 반 전, 금은방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지금이 고점입니다. 지금 안 팔면 손해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40만 원이 고점이 아니었습니다. 1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5배. 제가 믿었던 말, 제가 내린 선택,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30년 모은금, 퇴직금, 건강, 아내의 웃음, 자식들의 존경,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은 건 빚과 후회뿐입니다.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100만 원. 그 숫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집에만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합니다. 62살 아내가 하루 종일 서서 계산을 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카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아내 월급에서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언제 다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옛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사진. 젊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조금씩 금을 샀습니다. 30년 동안 모았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노후 준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금값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이 고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팔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저는 63입니다. 1년 반 전에 금 200돈을 팔아서 호프집을 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빚만 남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은퇴 후 창업은 도박입니다. 아니, 도박보다 위험합니다.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습니다. 호프집은 낭만이 아닙니다. 손님으로 갈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되면 다릅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취객 상대하고 몸이 망가집니다. 60대 체력으로는 못 버팁니다. 지금이 고점이라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제가 팔 때 4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00만 원입니다. 금은 불리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겁니다. 장롱에 넣어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하루아침에 전부 날립니다. 저처럼 가족의 말을 들으십시오. 아내가 반대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안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내는 60이 넘어서 마트에서 일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그게 가장 큰 재테크입니다. 여러분의 장롱 속 금은 안녕하십니까? 제발 함부로 꺼내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여러분의 노후 월급입니다. 한번 팔면 끝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처럼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금 200돈, 30년 모은 제 인생, 2억이 될 수 있었던 제 미래,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후회뿐입니다. 평생 안고 살아야 할 후회입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못 자? 응.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대신 약속해. 뭘? 앞으로는 내 말 들어. 그럴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그래도 건강하게 살자.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어. 고마워. 아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노트를 봤습니다. 제가 쓴 글. 누군가 이 글을 읽을까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제발 금을 지키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